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교훈을 주는 인생 라디오입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무료로 유용한 정보들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복이 한가득 찾아옵니다. 서울 변두리 아파트. 이른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으로 스며들고 있다. 철제 싱크대와 오래된 가스레인지, 그리고 오랜 세월 사용된 흔적이 역력한 주방 가구들. 영희는 반쯤 졸린 눈으로 앞치마를 두르고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다. 시계는 6시 30분을 가리키고 있다. 아이고, 오늘도 일찍 일어났네. 어머님은 딱 7시에 아침을 드셔야 하시니까. 영희는 냉장고에서 김치와 나물 반찬을 꺼내 정갈하게 그릇에 담는다. 그녀의 손놀림은 익숙하지만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하다. 벽시계의 초침이 돌아가는 소리만이 고요한 부엌에 울려 퍼진다. 응, 이 정도면 어머님 입맛에 맞으실까? 지난번에는 싱겁다고 하셨는데. 영희는 소금을 조금 더 넣고 맛을 본다. 이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린다. 영희는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돌린다. 여보, 또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어머님 식사 준비해야 하니까. 당신도 오늘 일은 회의 있다면서요? 응. 8시에 시작이야. 나도 같이 먹고 갈게. 그때 현관문 비밀번호 소리가 들린다. 영희와 민석은 놀라서 서로를 쳐다본다. 이 시간에 누구지? 현관문이 열리고 순자 할머니가 작은 장바구니를 들고 들어온다. 할머니는 이미 외출복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있다.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빗어 넘겼고 평소와 달리 가벼운 화장까지 했다. 어머님, 어디 가셨다 오세요? 아침 식사 거의 준비 다 됐는데. 아침 산책 좀 했어. 요즘 의사들이 다들 그러잖아. 아침에 걷는 게 건강에 좋다고. 어머니, 언제부터 아침 산책을 다니셨어요? 몸은 괜찮으세요? 오늘부터 시작했지. 내 몸은 내가 알아서 챙겨야지. 이것저것 좀 사왔어. 어머님, 저 아침 준비 다 했어요. 어서 앉으세요. 괜찮아. 내가 먹을 것 좀 사왔어. 오늘부터는 내가 내 밥은 차려 먹을 테니 신경 쓰지 마라. 영희는 국자를 든 채로 당황한 표정으로 순자 할머니를 바라본다. 할머니는 태연하게 장바구니를 들고 자신의 방으로 향한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영희가 늘 정성껏 준비하는데 며느리한테 밥 얻어먹는 것도 이제 한계야. 내 나이가 몇인데 매일 아침 누가 날 위해 이렇게 고생해.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너희들은 너희 생활이나 편하게 해. 민석과 영희는 서로를 쳐다보며 난감한 표정을 짓는다. 순자 할머니는 더 이상 말없이 단호한 발걸음으로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는다. 달그락거리는 그릇 소리가 문틈으로 새어 나온다. 여보, 어머님이 왜 갑자기 저러실까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아니야. 어머니가 혹시 요새 뭔가 마음에 담아두신 게 있나 봐. 내가 나중에 여쭤볼게. 영희는 멍하니 순자 할머니의 방을 바라보다가 불이 켜진 가스레인지로 시선을 돌린다. 된장찌개는 계속 보글보글 끓고 있다. 순자 할머니의 방은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다. 오래된 옷장과 낡은 서랍장, 그리고 단출한 침대가 놓여 있다. 벽에는 순자의 젊은 시절 사진과 고인이 된 남편의 사진이 걸려 있다. 할머니는 침대에 앉아 깊은 숨을 내쉰다. 그리고 장바구니에서 작은 전기밥솥, 미니 전기레인지, 그리고 몇 가지 식재료들을 꺼낸다. 이제 와서 며느리 눈치 보며 사는 것도 지긋지긋해. 내가 그렇게 오래 살 줄 알았나. 이 나이에 내 방에서라도 마음 편히 지내야지. 할머니는 침대 밑에서 작은 접이식 테이블을 꺼내 펼치고
그 위에 전기밥솥을 올려놓는다. 그녀의 손짓에는 익숙한 동작이 묻어난다. 그리고 오래된 수첩을 서랍에서 꺼내 펼친다. 이 양념장 비율은 간장 3스푼에 설탕 1스푼 반이었나? 수첩에는 다양한 요리법이 꼼꼼하게 적혀 있다. 색이 바랜 잉크와 연필로 쓰인 글씨들은 오랜 세월 동안 모아온 요리 비법들임을 알 수 있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담담한 표정이지만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빛난다. 거참, 내가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으면 진작 이렇게 살 걸 그랬나. 그래도 늦은 건 없지. 이제라도 내 생활은 내가 챙기는 거야. 그녀는 작은 전기밥솥에 쌀을 넣고 물을 맞춘 후 스위치를 누른다. 곧 밥솥에서 찌익하는 소리와 함께 김이 올라온다. 할머니는 그릇에 간장과 식초, 설탕을 섞어 양념장을 만든다. 그녀의 손끝은 여전히 기민하다. 거실에서는 민석이 어머니 방 쪽을 걱정스럽게 쳐다보고 있다. 영희는 식탁에 아침 식사를 차리고 있지만 표정이 어둡다. 여보, 어머님이 왜 갑자기 저러실까요? 제가 무슨 말실수를 했나? 어제 찌개가 싱겁다고 하셨을 때 제가 뭐라고 했나? 당신 잘못 아니야. 어머니도 나이가 드시니 본인만의 시간과 공간이 필요하신 거 아닐까? 그렇게 갑자기요? 어제까지만 해도 아무 말씀 없으셨는데 혹시 제 음식이 입맛에 안 맞으셨나 봐요. 어제도 김치찌개가 짜다고 하셨는데. 어머니, 성격을 알잖아. 한 번 마음먹으신 일은 꼭 그대로 하시지. 우선 어머니 뜻을 존중해 드리자. 내가 오늘 저녁에 다시 여쭤볼게. 그래도 식사는 같이 하셔야 하는데 따로 드시면 얼마나 외로우실까요? 그때 순자 할머니의 방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음식 냄새가 새어 나온다.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는다. 아, 벌써 이런 시간이 됐네. 나 회의 때문에 먼저 출발해야겠어. 알았어요. 오늘 회의 잘 되길 바랄게요. 저녁에 봐요. 응. 어머니 걱정은 너무 하지 마. 나이 드신 분들 고집 있으시잖아. 며칠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민석이 현관문을 닫고 나가자 영희는 한숨을 쉬며 식탁에 먼저 차려두었던 순자 할머니의 밥상을 정리한다. 그녀의 얼굴에는 서운함과 걱정이 교차한다. 순자 할머니 방에서는 계속해서 요리하는 소리가 들려온다. 아침 식사를 마친 순자 할머니는 작은 접이식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다. 그릇들은 깨끗이 씻어져 있고 방은 다시 단정하게 정돈되어 있다. 할머니는 작은 노트북을 펼쳐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게 그 유튜브라는 거구나. 소연이가 알려준 대로 검색창에 간단한 요리라고 치면 할머니는 서툴게 키보드를 두드린다. 화면에는 다양한 요리 영상들이 나타난다. 그녀는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영상을 클릭한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혼자 사는 분들을 위한 초간단 요리를 알려드릴게요. 요새 젊은 사람들은 다들 이렇게 요리를 배우는구나. 순자 할머니는 영상을 집중해서 시청한다. 때때로 고개를 끄덕이거나 메모를 하기도 한다. 그녀의 눈에는 점점 호기심과 관심이 커지고 있다. 재료 준비하는 방법이 나하고는 조금 다르네. 이렇게 하면 더 간편할 수도 있겠구나. 노크 소리가 들리고 할머니는 노트북 화면을 서둘러 닫는다. 누구세요? 어머님, 저 영희예요. 방 청소 좀 도와드릴까 해서요. 괜찮아. 내가 다 했어. 너는 신경 쓰지 말고 내일이나 해. 점심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말아요. 오늘부터는 얘 식사는 내가 챙길 거야. 영희는 문 밖에서 한숨을 쉬고 발걸음 소리와 함께 멀어진다. 순자 할머니는 다시 노트북을 열고 화면을 응시한다. 이제 정말 혼자서 해볼 때가 됐어.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은
내가 원하는 대로 써야지. 오후의 따스한 햇살이 공원을 비추고 있다. 벚꽃잎이 흩날리는 나무 그늘 아래 벤치에는 순자 할머니와 오랜 친구 미경이 나란히 앉아 있다. 미경은 트렌디한 선글라스와 모자를 쓰고 있어 같은 나이임에도 훨씬 젊어 보인다. 아니, 갑자기 그런 결정을 했다고? 영희 며느리가 얼마나 속상했겠어. 그 애가 이해 못할 거야. 하지만 난 더 이상 부담 주고 싶지 않아. 무슨 소리야? 너희 며느리가 시어머니 공양한다고 동네에서 소문난 착한 며느리라며. 애 엄마 때부터 벌써 같이 살았으니 근 30년 됐잖아. 그게 지난주에 우연히 들었어. 영희가 친구들이랑 통화하는 걸. 뭐라고 들었는데? 무슨 말을 해서 그렇게 마음이 상했어? 순자 할머니의 눈에 슬픈 기색이 스며든다. 그녀는 잠시 고개를 숙이고 생각에 잠긴다. 일주일 전 순자 할머니는 병원에서 돌아와 현관문을 열려고 한다. 그때 안에서 영희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순자는 문을 열기 전에 발걸음을 멈춘다. 그래, 은정아. 오늘도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시어머님 식사 준비했어. 어머님이 7시에 꼭 식사하셔야 한다고. 휴, 아니, 물론 내 도리지. 뭐 어쩌겠어. 하지만 가끔은 진짜 나도 좀 쉬고 싶을 때가 있다니까. 순자 할머니는 현관에 얼어붙은 채 서 있다. 영희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온다. 어제는 된장찌개에 간이 싱겁다고, 오늘은 밥이 설었다고. 나도 직장 다니는 사람인데 매일 이렇게 신경 쓰려니 너무 지치네. 남편은 바쁘다고 도와주지도 않고. 그래도 어르신이시니까 참는 거지. 입맛이 까다로우셔서 맞추기가 힘들어. 순자 할머니의 얼굴에 충격과 상처의 표정이 스친다. 그녀는 손으로 가슴을 누르며 깊은 숨을 내쉰다. 가끔은 그냥 내 마음대로 요리하고 싶을 때가 있어. 아니면 그냥 늦잠 좀 자고 하루쯤 쉬어도 미안해. 자꾸 이런 말만 하게 되네. 어머님도 불편하실 텐데 내가 이기적인가 봐. 순자 할머니는 소리 없이 뒤로 물러나 다시 밖으로 나간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과 결의가 교차한다. 그녀는 아파트 현관 밖에 의자에 앉아 한참을 생각에 잠긴다. 내가 우리 며느리한테 그런 부담을 주고 있었구나. 매일 아침 나 때문에 고생하고 영희가 얼마나 힘들까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더라고. 순자야, 그건 며느리로서 당연한 도리지.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한 거 아니야? 그 정도 불평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야. 아니야. 난 이제 더 이상 누구의 부담도 되고 싶지 않아.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있어. 나도 내 생활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그래서 갑자기 식사를 직접 준비하기로 한 거구나. 그래도 영희가 오해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 아이는 분명 상처받았을 텐데. 영희가 상처받을까 봐 걱정되지만 이것도 결국 그 아이를 위해서고 나를 위해서이기도 해. 두 노인은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다. 미경의 눈에는 걱정이, 순자의 눈에는 결심이 서려 있다. 저녁 시간, 거실에서 민석 가족이 식사를 하고 있다. 순자 할머니의 방에서는 은은한 요리 냄새가 새어 나온다. 할머니 방에서 맛있는 냄새 나는데 뭘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이 요 며칠째 방에서 혼자 식사하시네. 내가 뭔가 많이 서운하게 해드렸나 봐. 내가 어머니 방에 가볼게. 민석이 순자 할머니의 방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어머니, 저예요. 들어가도 될까요? 들어와. 민석이 문을 열자 작은 접이식 테이블 위에 놓인 정갈한 한 상의 밥상이 보인다. 순자 할머니는 직접 만든 음식들을 테이블 위에 차려놓고 있다. 어머니, 이걸 다 직접 하신 거예요? 그래. 옛날에 잘 하던 건데 뭐. 나도 이제 내 식사는 내가 챙겨 먹으려고. 왜 갑자기 이러세요? 영희가 뭐 잘못했나요? 아니다. 그 애는 아무 잘못 없어. 내가 결정한 거야. 이제 나이도 많은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내가 해야지. 하지만 어머니, 아들아, 난 괜찮아. 오히려 이렇게 내 음식 직접 해먹으니 마음이 편하다. 영희한테도 미안하고 이제 그만 가봐. 나 혼자 먹을 거니까. 민석은 어쩔 줄 모르는 표정으로 방을 나선다. 순자 할머니는 문이 닫히자 깊은 한숨을 내쉰다. 아침 일찍 순자 할머니는 작은 전기밥솥으로 밥을 짓고 있다. 방 안에는 작은 냉장고와 전기포트, 그리고 간단한 주방 도구들이 정리되어 있다. 이제 내 음식은 내가 알아서 해결해야지. 오늘은 뭘 먹을까? 할머니는 냉장고에서 준비해둔 나물과 반찬을 꺼내 정성스럽게 플레이팅한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린다. 할머니, 저 소연이에요. 들어가도 돼요? 그래. 들어오려. 소연이 들어와 할머니가 차린 아침상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진다. 와, 할머니, 이거 다 할머니가 직접 하신 거예요? 너무 예쁘게 차려놓으셨네요. 그래. 할머니가 옛날에는 이런 거 잘했단다. 저도 할머니랑 같이 먹어도 돼요? 그래. 그럼 저기 방바닥에 앉아보렴. 할머니랑 같이 먹자. 소연은 신이 나서 할머니 옆에 앉는다. 할머니와 손녀는 함께 아침 식사를 시작한다. 와, 할머니, 이거 정말 맛있어요. 엄마가 해주는 것보다 더 맛있는데요? 정말. 그냥 간단하게 만든 건데. 진짜예요. 특히 이 시금치나물, 어떻게 이렇게 맛있게 만드셨어요? 순자 할머니의 얼굴에 오랜만에 보는 뿌듯한 미소가 번진다. 순자 할머니는 장바구니를 들고 동네 마트를 돌아다니고 있다. 그녀는 꼼꼼하게 식재료를 고르고 있다. 할머니, 요새 자주 오시네요. 손주 밥 해주시나 봐요. 아니요. 이제 내 밥은 내가 직접 해 먹기로 했어요. 아이고, 대단하세요. 요새 할머니들 다 자식들한테 의지하는데, 나도 내 인생이 있죠. 이제 와서 며느리 눈치 보며 밥 얻어 먹는 것도 싫어요. 순자 할머니는 신선한 채소와 생선을 골라 장바구니에 담는다. 그녀의 눈빛에는 어떤 목표가 있는 듯하다. 순자 할머니는 방에서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다. 화면에는 요리 동영상이 재생 중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간장 비율이 이렇게. 할머니는 작은 공간에서도 능숙하게 움직이며 다양한 요리를 시도한다.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보는 열정이 가득하다.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 소연이가 좋아할까? 할머니는 작은 반찬통에 정성스럽게 음식을 담는다. 그녀의 움직임에는 숨겨진 계획이 있어 보인다. 저녁 식사 시간, 영희는 식탁에 음식을 차리고 있다. 그때 소연이 거실로 들어온다. 소연아, 밥 먹자. 어디 갔다 왔어? 할머니 방에 있었어요. 할머니가 이것 좀 먹어보라고 주셨는데. 소연은 작은 반찬통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는다. 이게 뭐니? 할머니가 직접 만드신 잡채예요. 저한테 맛보라고 주셨어요. 영희는 잡채를 조금 맛본 후 놀란 표정을 짓는다. 어머, 이거 정말 맛있네. 어머님이 직접 만드신 거야? 네. 할머니가 요새 유튜브로 요리 공부하신대요. 저한테 맛보라고 매일 조금씩 주세요. 와, 어머니가 이런 솜씨가 있으셨어. 옛날에는 이런 요리 안 하셨는데. 영희의 표정이 복잡해진다. 기쁨과 당혹감, 그리고 약간의 서운함이 섞인 표정이다. 영희는 장바구니를 들고 아파트 복도를 걸어오고 있다. 그때 이웃 주민과 마주친다. 아이고, 영희 씨. 시어머니 요리 솜씨가 대단하시다면서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어제 노인정에서 시어머니께서 직접 만드신 반찬들 나눠주시던데 다들 칭찬이 자자하더라고요. 특히 장아찌가 일품이라고. 영희의 표정이 더욱 혼란스러워진다.
그녀는 서둘러 집으로 향한다. 영희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거실에서 소연과 민석이 대화하는 소리를 듣는다. 아빠, 할머니가 요리 블로그도 시작하셨대요. 제가 스마트폰 사용법 알려드렸더니 직접 사진도 올리시고 글도 쓰신대요. 정말? 어머니가 그런 걸 하신다고? 엄마, 할머니가 황혼의 식탁이라는 블로그를 시작하셨어요. 할머니가 매일 만드시는 요리 사진이랑 레시피를 올리시는데 벌써 팔로워가 100명이 넘었대요. 영희는 가방을 내려놓고 소파에 털썩 앉는다. 그녀의 표정에는 당혹감이 가득하다. 어머님이 블로그를? 순자 할머니는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웃고 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린다. 들어오세요. 영희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온다. 어머님,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그래. 들어와서 앉아. 영희는 방 안으로 들어와 할머니 앞에 앉는다. 방 안은 놀랍도록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작은 공간이지만 효율적으로 활용되어 있다. 어머님, 요리 블로그도 하시고 노인정에 반찬도 나눠주시고 대단하세요. 뭐, 별거 아니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뿐이지. 어머님, 솔직히 여쭤봐도 될까요? 왜 갑자기 직접 식사를 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제가 뭐 잘못한 게 있나요? 순자 할머니의 표정이 잠시 굳었다가 부드러워진다. 영희야. 사실은 순자 할머니는 며느리에게 우연히 들었던 전화 통화에 대해 이야기한다. 내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내 식사를 준비하느라 고생하는 것을 알게 됐어. 그래서 내가 결정했지. 더 이상 내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어. 어머님, 그런 말을 들으셨군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전 정말 어머님이 부담스럽다고 생각한 적 없어요. 단지 가끔 지칠 때가 있어서. 미안해할 것 없어. 오히려 이렇게 된 게 더 좋은 일이 됐잖아. 나도 내 시간을 가지게 됐고, 오랜만에 요리하는 재미도 찾았어. 순자 할머니는 테이블 위에 태블릿을 가리킨다. 화면에는 황혼의 식탁 블로그가 열려 있고 수백 개의 좋아요와 댓글이 달린 게시물들이 보인다. 내가 50년 넘게 해온 요리 비법들을 공유하기 시작했더니 요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아보더라고. 심지어 출판사에서 연락이 와서 요리책도 내자고 제안받았어. 어머님, 정말요? 그런 일이 있으셨다니. 그래. 나도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된 것 같아. 며느리한테 밥 얻어먹기 싫어서 시작한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지. 며칠 뒤 문화센터 요리 교실. 순자 할머니가 앞에 서서 다른 노인들에게 요리를 가르치고 있다. 된장은 이렇게 볶아주면 깊은 맛이 나와요. 옛날 방식으로 하면 건강에도 좋고 맛도 더 깊어지죠. 교실에는 10여 명의 노인들이 열심히 순자 할머니의 설명을 듣고 있다. 그 중에는 오랜 친구 미경도 있다. 저분이 내 오랜 친구예요. 몇 달 전만 해도 며느리 밥 얻어먹는 게 서러워서 혼자 밥상 차리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우리한테 요리를 가르치고 있잖아요. 인생이란 참. 정말 대단하시네요. 저도 나이 들면 저렇게 활기차게 살고 싶어요. 순자 할머니는 생기 넘치는 표정으로 수업을 이어간다. 그녀의 눈에는 오랜만에 찾은 삶의 의미가 빛나고 있다. 순자 할머니와 출판사 편집장이 마주 앉아 있다. 테이블 위에는 황혼의 식탁, 78세 할머니의 인생 레시피, 제목의 책, 표지, 시안이 놓여 있다. 박순자님, 블로그 조회수가 일주일 만에 10만을 넘었어요. 요즘 젊은 세대도 전통 요리에 관심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특히 할머님의 솔직한 이야기와 함께하는 레시피가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제가 특별한 것도 없는데 그저 오랫동안 해온 일상일 뿐인데요. 그게 바로 매력이에요. 현대 사회에서
잊혀가는 전통, 방식의 요리법과 할머님의 삶의 지혜가 녹아있는 이야기. 저희는 단순한 요리책이 아닌 할머님의 인생 이야기를 담은 에세이집으로 출판하고자 합니다. 순자 할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긴다. 그녀의 눈에는 감회가 어린다. 누가 내 나이에 이런 기회가 올 줄 알았겠어요. 인생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법이죠. 우리 계약서 작성할까요? 가족들이 모여 저녁 식사를 하고 있다. 오랜만에 순자 할머니도 함께하고 있다. 어머니, 이제 정식 작가가 되셨네요. 책 출판 계약도 하시고 정말 대단하세요. 어머님, 저희 집에서 모든 식사를 함께 하셔도 돼요. 정말이에요. 고맙다마. 이제 내 생활이 있어. 가끔 이렇게 같이 먹는 것도 좋지만 내 시간도 소중하단다. 할머니, 다음 유튜브 촬영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편집도 할 수 있어요. 그래. 내 손녀가 도와주면 더 좋지. 가족들은 화목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이어간다. 영희는 문득 순자 할머니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긴다. 어쩌면 이게 더 좋은 변화인지도 모르겠네요. 어머님도 당신의 인생을 찾으셨고, 스튜디오에는 밝은 조명이 비치고 있다. 순자 할머니는 요리 프로그램의 게스트로 출연해 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SNS와 블로그에서 황혼의 식탁으로 유명해진 78세의 요리 인플루언서 박순자 할머니십니다. 카메라가 순자 할머니를 비추자 그녀는 수줍지만 자신감 있는 미소를 짓는다. 할머니, 어떻게 이렇게 늦은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사실은 며느리한테 밥 얻어먹기 싫어서 시작했어요. 내가 부담이 될까봐 직접 밥을 차려 먹기로 했는데 그게 이렇게 될 줄은 몰랐죠. 그런 계기가 있으셨군요. 처음에는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물론 있었죠. 작은 방에서 제한된 도구로 요리하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런 제약이 오히려 창의력을 키워줬던 것 같아요. 요즘 젊은이들이 원룸에서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스튜디오에는 순자 할머니가 미리 준비해온 음식들이 놓여 있다. 진행자와 스태프들은 감탄하며 맛을 본다. 순자 할머니와 조카 박지원이 카페에 앉아 있다. 테이블 위에는 노트북이 열려 있다. 이모 정말 대단하세요. 요리 클래스 신청자가 벌써 100명이 넘었어요. 공간을 더 큰 곳으로 옮겨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내 나이에 이런 관심을 받다니 신기하네. 이모가 단순히 요리법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인생 이야기도 함께 나누시잖아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그런 진정성에 감동하는 것 같아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내가 평생 해온 요리가 결국 내 인생을 바꿨네. 이모 솔직히 처음에 SNS 시작하자고 했을 때는 반대하셨잖아요. 지금은 어떠세요? 인정할게. 내 말이 맞았어.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게 참 행복해. 카페 창문 너머로 석양이 비치고 있다. 순자 할머니의 얼굴에는 편안한 미소가 번진다. 순자 할머니는 새로운 아파트의 넓은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있다. 주방 한쪽에는 촬영 장비가 설치되어 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어릴 때 어머니에게 배운 특별한 김치 담그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은 우리 집안에서 3대째 내려오는 비법이에요. 소연이 카메라를 조작하며 할머니의 요리 과정을 촬영하고 있다. 주방 테이블에는 다양한 재료들이 정갈하게 준비되어 있다. 할머니, 조금 더 오른쪽으로 보여주세요. 김치 색감이 정말 예뻐요. 초인종 소리가 들리고 소연이 문을 열러 간다. 엄마, 아빠, 왔어요? 영희와 민석이 선물을 들고 들어온다. 어머님, 오늘도 촬영 중이세요? 그래. 이제 곧 끝나. 너희도 같이 먹자.
오늘 특별히 맛있는 김치찌개를 준비했어. 어머니, 이제 정말 프로페셔널하게 됐네요. 장비도 전문가급이고. 다 우리 손녀가 도와준 덕분이야. 우리 소연이가 이런 걸 다 알더라고. 가족들은 함께 테이블에 앉아 순자 할머니가 준비한 음식을 나눠 먹는다. 그들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번진다. 순자 할머니의 새 아파트에서 가족 모임이 열리고 있다. 넓은 거실에는 소연, 민서, 영희와 순자 할머니의 친구들이 모여 있다. 순자야, 내 요리 솜씨는 정말 나이가 들수록 좋아지는구나. 다 경험이 쌓이니까 그렇지. 나이 들어 새로운 것을 배우는 재미가 쏠쏠해. 영희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다. 순자 할머니가 다가와 옆에 선다. 영희야, 내가 도울게. 어머님,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영희야, 사실 내게 미안한 마음이 있어. 내가 갑자기 독립한다고 해서 너를 당황스럽게 했지. 처음에는 제가 뭔가 잘못했나 싶어서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머님이 이렇게 행복한 모습을 보니 저도 기뻐요. 내가 없었다면 이런 변화도 없었을 거야. 내게 준 공간과 자유가 나를 변화시켰어. 고맙다. 영희야.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본다. 그들의 눈에는 이해와 감사의 마음이 담겨 있다. 어머님, 이제는 저희 집에 가끔 식사하러 오세요. 이번엔 제가 어머님께 대접하고 싶어요. 부담 없이요. 그래. 이젠 부담 없이 갈 수 있을 것 같구나. 내 마음의 짐도 내려놓았으니. 북카페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 황혼의 식탁, 78세 할머니의 인생 레시피, 출판 기념회가 열리고 있다. 오늘 우리는 아주 특별한 작가를 모셨습니다. 78세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신 박순자 작가님입니다. 청중들의 박수 속에 순자 할머니가 무대에 오른다. 앞줄에는 그녀의 가족들과 친구들이 앉아 있다. 감사합니다. 제 나이에 이런 기회가 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며느리한테 밥 얻어먹기 싫어서였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 나온다. 하지만 그런 작은 결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모든 변화는 불편함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편안함을 포기했을 때 새로운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잠시 영희를 바라본다. 영희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감동의 눈물이 맺혀 있다. 특히 저를 항상 지지해준 제 가족, 그리고 제 며느리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녀의 배려와 이해가 없었다면 제가 이 자리에 서지 못했을 겁니다. 청중들의 따뜻한 박수가 이어진다. 영희는 감동의 눈물을 훔치며 순자 할머니를 바라본다. 출판 기념회 후 가족들이 순자 할머니의 집에 모여 있다. 테이블 위에는 할머니의 요리책이 놓여 있다. 할머니, 이게 다 할머니 이야기예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성공하실 줄은 몰랐어요. 성공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해.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이 아닌 새로운 장을 열게 된 거지. 순자 할머니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본다. 석양이 도시의 풍경을 붉게 물들이고 있다. 인생이란 참 알 수 없는 거구나. 며느리한테 밥 얻어먹기 싫어서 시작한 일이 내 인생을 이렇게 바꿀 줄이야. 어머님, 앞으로도 가끔은 제가 차린 밥상도 드셔주세요. 이제는 부담이 아닌 서로에 대한 감사와 사랑으로요. 그래. 이제는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구나.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하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하다. 때로는 작은 결정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다. 78세 박순자 할머니가 며느리한테 밥 얻어먹기 싫어서 시작한 작은 도전이 그녀의 인생에 황혼의 빛을 비추게 되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
새로운 시작에는 때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 그녀의 반전 인생. 각자의 공간에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게 된 가족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항상 건강하세요.